서울 은평구 작은 골목 끝 소담 식당. 한 할머니가 식당 뒷문으로 조용히 들어갑니다. 80세 박영자 할머니. 구부정한 허리, 느린 걸음. 하지만 그 손엔 고무 장갑이 들려 있습니다. 뒷문을 열고 들어가는 할머니. 주방으로 향합니다. 싱크대 앞에 섭니다. 어젯밤 설거지가 덜 된 그릇들이 쌓여 있습니다. 할머니는 고무 장갑을 끼고 조용히 설거지를 시작합니다. 철컥, 철컥. 물소리만 조용히 들립니다. 점심시간 손님들로 붐빕니다. 주방에서 할머니가 설거지를 하고 있습니다. 땀을 흘리며 손님 석 구석 한 남자가 할머니를 유심히 바라봅니다. 김민준 33세. 프리랜서 작가. 노트북을 펼쳐놓고 있지만 시선은 할머니에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왜 저 나이에 설거지를?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6개월간의 관찰 끝에 민주는 믿을 수 없는 진실을 알게 됩니다. 80세 할머니가 설거지하는 이유, 그 뒤에 숨겨진 30년 역사, 그리고 한 가족의 사랑과 희생. 이것은 그 이야기입니다. 사랑은 때로 가장 낮은 곳에 숨어 있습니다. 화려한 말이 아니라 묵묵히 닦아내는 그릇 속에, 새벽 5시에 켜지는 주방 불빛 속에, 아무도 모르게 흘리는 땀방울 속에, 진짜 사랑은 그렇게 증명됩니다. 서울 은평구 불광동. 주택가 골목 안쪽에 자리한 작은 식당. 소담 식당 간판은 낡았지만 깨끗합니다. 12평 남짓한 공간. 테이블 6개. 주방은 더 작습니다. 이곳의 주인은 이연숙, 48세. 10년 전 이혼 후 이 식당을 차렸습니다. 혼자서 중학생 쌍둥이 남매를 키우며 하루하루를 버텨왔습니다. 새벽 6시 현숙은 식당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또 주방 싱크대가 깨끗합니다. 어젯밤 밀린 설거지가 모두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바닥도 닦여 있습니다. 누가 또 한 거야? 처음엔 몰랐습니다. 3개월 전부터 이런 일이 시작됐습니다. 아침에 오면 설거지가 되어 있고 주방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CCTV를 확인했습니다. 새벽 5시 30분. 뒷문으로 들어오는 할머니. 시어머니 박영자였습니다. 현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님이 이혼한 지 10년. 그동안 연락도 거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왜? 현숙은 다음 날 새벽에 일찍 왔습니다. 5시 20분. 어둠 속에서 기다렸습니다. 5시 30분. 할머니가 나타났습니다. 느린 걸음으로, 구부정한 허리로 뒷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현숙이 불을 켰습니다. 할머니는 놀라 멈췄습니다. 현숙아. 어머님, 왜 이러세요? 왜 여기서? 아니야, 그냥 지나가다가. 새벽 5시 30분에요? 여기 집에서 1시간 거리인데요? 할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님, 80세세요. 왜 이러세요? 너 혼자 힘들까봐.
손주들, 밥은 잘 먹고 다니니? 현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님, 괜찮아. 나 아직 튼튼해. 설거지쯤은 안 돼요. 이러시면 안 돼요. 하지만 할머니는 다음 날도 왔습니다. 그 다음 날도 현숙이 아무리 말려도 소용없었습니다. 일 안 하면 나 심심해. 그냥 내버려둬. 결국 현숙은 포기했습니다. 대신 점심시간에 식사라도 챙기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3개월이 흘렀습니다. 식당은 손님들로 가득 찹니다. 근처 직장인들이 주 고객입니다. 7,000원 백반, 김치찌개, 된장찌개, 제육볶음. 가격은 저렴하지만 맛은 좋습니다. 현숙은 주방에서 요리를 하고 홀에서 서빙도 혼자 합니다. 그리고 뒤에서 할머니가 설거지를 합니다. 쉼없이 구석진 테이블, 김민준이 앉아 있습니다. 33세, 프리랜서 작가. 3개월 전부터 이 식당의 단골이 되었습니다. 집에서 5분 거리. 혼자 사는 민준에게 이곳은 단골 식당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자주 오는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주방에서 설거지하는 할머니, 80세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가 왜 저렇게 일을 할까? 호기심이었습니다. 민주는 작가였습니다. 사람 이야기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특히 평범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 저 할머니에겐 뭔가 사연이 있을 거야. 민주는 관찰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점심을 먹으러 왔습니다. 할머니를 관찰했습니다. 노트에 기록했습니다. 박영자 할머니 매일 오전 11시 등장, 점심시간 내내 설거지, 오후 3시경 퇴근, 손놀림은 익숙함, 특이점 손에 고급스러운 반지. 그것이 첫 번째 의문이었습니다. 설거지하는 80세 할머니가 왜 그런 반지를? 민주는 더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할머니의 옷차림, 낡았지만 좋은 원단, 할머니의 말투, 교육받은 사람의 말투, 할머니의 자세. 비록 허리는 굽었지만 우아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할머니는 평범한 분이 아니야. 민주는 확신했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 민주는 용기를 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주방으로 가는 접시를 직접 들고 갔습니다. 아, 손님, 거기 놔두시면 돼요. 현숙이 말했습니다. 아, 네. 그냥. 민주는 주방을 슬쩍 봤습니다. 할머니가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항상 수고하십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이고, 괜찮아요. 제가 프리랜서 작가인데요. 혹시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인터뷰? 현숙이 끼어들었습니다. 손님, 저희 어머님은 인터뷰 같은 거 안 하세요. 아, 죄송합니다. 그냥 궁금해서. 괜찮아요. 나가보세요. 민주는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알아낼 거야. 저 할머니의 이야기. 3주 후, 민주는 우연히 중요한 단서를 발견합니다. 토요일 오후,
식당 근처 부동산에 들렀습니다. 이사를 알아보려고. 이 동네 좀 살기 좋죠? 민준이 물었습니다. 네, 조용하고 좋아요. 어디 보러 오셨어요? 그냥 알아보러요. 벽에 붙은 사진들을 보다가 민주는 멈췄습니다. 오래된 사진 하나, 30년쯤 된 것 같은 흑백 사진, 영자 한정식 간판이 보이는 사진, 그 앞에 서 있는 부부, 남자는 50대쯤, 여자는 40대쯤, 여자가 익숙합니다. 이 사진이요. 이게 뭔가요? 아, 그거요? 30년 전에 이 동네 유명했던 한정식 집이에요. 영자 한정식? 네. 엄청 유명했죠. 강남에서도 손님이 왔대요. 지금은요? 망했죠. 한 10년 전에 아들이 물려받아서 프랜차이즈 하다가 망했다더라고요. 주인은요? 할머니, 어디 계신지 모르죠. 소식 없어요. 민주는 사진을 자세히 봤습니다. 여자의 얼굴, 30년 젊은 얼굴이지만 이 사람 소담 식당 할머니 아닌가? 심장이 뛰었습니다. 혹시 이 사진 찍어도 될까요? 네, 그러세요. 민주는 사진을 찍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영자 한정식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1990년대 기사, 은평구 맛집 영자 한정식 30년 전통 박영자 대표, 남편과 함께 일군 한정식의 명가 사진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박영자, 확실합니다. 소담 식당에서 설거지하는 그 할머니, 30년 전 유명 한정식집 주인이었습니다. 왜 설거지를? 민주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기사를 계속 찾았습니다. 2015년 기사. 영자 한정식 창업주 남편 별세 2016년 기사. 영자 한정식 2대 박민수 대표 취임 2020년 기사. 영자 한정식 프랜차이즈 확장. 10호점 오픈 그리고 2021년 기사. 코로나19 직격탄. 영자 한정식 폐업 30년 전통 무너져. 창업주 아들 행방묘연 민주는 퍼즐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유명 식당 창업주. 남편과 함께 30년간 성공. 남편 사망 후 아들에게 물려줌. 아들이 확장하다가 코로나로 망함. 그리고 할머니는 며느리 식당에서 설거지. 왜? 더 알아야 했습니다. 1990년 서울 은평구. 박영자 50세. 남편 박철수 55세. 두 사람은 작은 한정식 집을 운영했습니다. 영자 한정식 처음엔 12평짜리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영자는 요리를, 철수는 서빙을 맡았습니다. 여보, 손님들이 음식 맛있다고 하네요. 그래, 다행이다. 우리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아들 대학 보내야 하니까. 큰아들 민수는 고등학생이었습니다. 민수야, 공부 열심히 해. 아빠 엄마가 대학까지 보내줄게. 네, 열심히 할게요. 영자와 철수는 하루 15시간씩 일했습니다.
새벽 5시에 시장 가서 재료 사고 밤 10시에 문 닫고 정리. 잠은 5시간.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가족이 함께 있으니까. 5년 후 1995년 식당은 유명해졌습니다. 손님이 몰렸습니다. 예약이 필수였습니다. 여보, 우리 건물 하나 사자. 건물이요? 응. 월세 내기 아까워. 우리 건물 사서 장사하자. 두 사람은 대출을 받아 건물을 샀습니다. 3층짜리 작은 건물. 1층에서 식당 운영. 2-3층은 임대. 이제 우리 건물주야. 철수가 웃었습니다. 고생 끝이네요, 여보. 아직 멀었어. 대출 갚아야지. 하지만 장사는 잘 됐습니다. 10년 후 2005년 대출을 다 갚았습니다. 아들 민수는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다녔습니다. 아들, 이제 결혼해야지? 네, 엄마. 소개팅 나가고 있어요. 2007년 민수는 결혼했습니다. 신부는 이연숙, 착한 여자였습니다. 어머님, 잘 부탁드려요. 그래, 우리 며느리. 잘 지내자. 2008년 쌍둥이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남자아이 태준, 여자아이 서진. 할머니, 우리 손주들, 이리 와봐. 영자는 행복했습니다. 가족이 건강하고 사업도 잘 되고. 여보, 우리 복 받았어. 그러게. 고생한 보람이 있네. 2010년 민수가 제안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식당 물려받아도 될까요? 물려받다니? 네. 제가 더 키워보고 싶어요. 프랜차이즈로요. 프랜차이즈? 네. 영자 한정식을 브랜드로 만들고 싶어요. 철수는 망설였습니다. 민수야, 장사는 욕심 부리면 안 돼. 아버지, 저 회사 다니면서 많이 배웠어요. 할 수 있어요. 결국 철수는 동의했습니다. 알았다. 하지만 천천히 해라. 네. 민수는 식당을 물려받았습니다. 처음엔 잘 됐습니다. 맛은 그대로 유지하며 인테리어를 현대화했습니다. 젊은 손님들이 늘었습니다. 2012년 1호 프랜차이즈 오픈, 2014년 3호점 오픈,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2015년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철수가 쓰러졌습니다. 심근경색,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여보, 여보. 영자는 남편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미안해. 먼저 가서. 안 돼요. 안 돼. 철수는 7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영자는 무너졌습니다. 40년을 함께한 남편. 어떻게 나 혼자 살아? 하지만 살아야 했습니다. 손주들이 있으니까. 장례 후 민수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 제가 다 할게요. 그래. 민수야. 잘 부탁한다. 영자는 식당에서 손을 뗐습니다. 집에서 손주들을 돌보며 지냈습니다. 민수는 더 공격적으로 확장했습니다.
2016년 5호점, 2018년 8호점, 2019년 10호점. 민수야, 너무 빨리 키우는 거 아니니? 영자가 걱정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다 계획 있어요. 하지만 2020년 코로나19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손님이 끊겼습니다. 매출이 70% 감소, 직원 월급도 못 주게 됐습니다. 민수는 대출을 받았습니다. 건물을 담보로. 민수야, 건물을 담보로. 어머니, 괜찮아요. 곧 나아질 거예요. 하지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2021년 봄, 영자 한정식은 전부 문을 닫았습니다. 30년 역사가 끝났습니다. 민수는 망했습니다. 빚은 10억, 건물마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민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다 말아먹었어요. 민수야, 아버지가 물려주신 것을 다. 민수는 울었습니다. 40대 중년 남자가 어머니 앞에서 울었습니다.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며느리 현숙과의 갈등. 당신 때문에 우리 다 망했어. 미안해. 미안하면 다야? 애들은 어떡하라고. 내가 다시 일어설게. 믿을 수 없어. 이혼해요. 현수가. 애들이랑 나는 따로 살 거예요. 당신 혼자 사세요. 2021년 여름, 민수와 현숙은 이혼했습니다. 쌍둥이 남매는 현숙이 데려갔습니다. 민수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가족도, 돈도, 집도. 어머니, 죄송합니다. 저는 어디론가 떠나겠습니다. 민수야, 어디가? 모르겠어요. 그냥 사라지고 싶어요. 민수는 떠났습니다. 연락이 끊겼습니다. 영자는 혼자 남았습니다. 평생 모은 돈도 빚 갚는데 다 들어갔습니다. 건물도 없어졌습니다. 남은 것은 작은 전세 아파트 하나, 그리고 외로움. 화면 현재로 복귀민주는 이 모든 이야기를 알게 됐습니다. 인터넷 기사로, 지인 취재로, 그리고 퍼즐을 맞췄습니다. 할머니가 왜 며느리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는지, 이혼한 며느리지만 그래도 손주들의 엄마, 손주들이 힘들까봐, 며느리가 힘들까봐, 80세 할머니가 매일 새벽에 와서 설거지를 한 것입니다. 대단하신 분이야. 민주는 감동했습니다. 하지만 궁금했습니다. 며느리는 알까? 할머니가 왜 오시는지, 손주들은 알까? 아들은 어디 있을까? 민주는 더 깊이 취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3시, 손님이 다 빠진 시간, 민주는 현숙에게 다가갔습니다. 사장님,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네. 무슨 일이세요? 할머니에 대해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현숙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손님, 저희 집안일에 왜 관심이 그렇게 많으세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게 됐어요. 뭐요? 할머니가 30년 전
영자 한정식 주인이셨다는 것. 현숙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어떻게? 취재했습니다. 궁금해서요. 취재를 왜 해요? 그게 뭐가 중요한데요? 중요하죠. 80세 할머니가 왜 여기서 설거지를 하시는지. 현숙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앉으세요. 두 사람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현숙이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죄책감 때문에 오세요. 죄책감요? 네. 아들이 사업 망친 게 자기 책임이라고 생각하세요. 왜요? 건물을 아들한테 물려줬으니까요. 그 건물로 대출받아서 사업 확장했다가 망한 거니까요. 하지만 그건 아들 결정인데요. 어머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자기가 아들을 망하게 했다고. 현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미안하대요. 손주들한테 미안하대요. 그래서 설거지를, 네, 도와주고 싶다고. 이것밖에 못한다고. 사장님은 말리지 않으셨어요? 말렸죠. 수도 없이 말렸어요. 80세 할머니가 왜 설거지를 하냐고. 현숙은 울먹였습니다. 근데 어머님이 안 들으세요. 자꾸 오세요. 그럼 계속? 네. 6개월째예요. 매일 오세요. 손주들은 알아요? 몰라요. 애들한테는 비밀이에요. 왜요? 창피하잖아요. 할머니가 엄마 식당에서 설거지한다는 걸 알면. 아드님은요? 전 남편분은요? 현숙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연락 없어요. 1년 넘게. 어디 계신지도 모르세요? 네. 그냥 사라졌어요. 민주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사장님, 이 이야기 기사로 써도 될까요? 뭐요? 할머니 이야기요. 사람들이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안 돼요. 현숙이 강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싫어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창피해요. 하지만 안 돼요. 제발 그냥 잊어주세요. 민주는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언젠가는 이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야 해. 민주는 매일 식당에 왔습니다. 관찰했습니다. 기록했습니다. 할머니의 하루. 오전 11시 도착. 고무장갑 끼고 설거지 시작. 점심시간 내내 쉬지 않고 일함. 오후 2시 간단한 식사 현숙이 차려줌. 오후 3시 퇴근. 느린 걸음으로 버스 정류장으로. 할머니의 손. 주름지고 거친 손. 하지만 여전히 우아한 손. 반지는 결혼 반지. 40년 전 남편이 끼워준 반지. 할머니의 표정. 항상 조용함. 하지만 가끔 손주들 이야기 나올 때 환하게 웃음. 태준이, 서진이 잘 지내죠? 네, 어머님. 잘 지내요. 공부는 잘해? 네, 걱정 마세요. 밥은 잘 먹고 다니고? 네. 할머니는 그 순간이 제일 행복해 보였습니다. 민주는 손주들도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4시, 학교 끝나는 시간, 식당 근처 중학교, 민주는 기다렸습니다.
쌍둥이 남매가 나왔습니다. 태준과 서진, 중학교 2학년. 야, 오늘 배고프다. 뭐 먹을까? 엄마 식당 가자. 또, 맨날 거기 가잖아. 그래도 거기가 제일 맛있어. 두 남매는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민준도 따라갔습니다. 식당에 들어서는 남매. 엄마, 왔어? 배고프지? 앉아. 현숙이 음식을 차려줬습니다. 뒤에서 할머니가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매는 몰랐습니다. 주방이 가려져 있어서 할머니는 조용히 남매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손주들 잘 컸네. 민주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할머니는 손주들 바로 앞에 있지만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왜? 창피해서? 아니면 손주들에게 부담 주기 싫어서? 민주는 진실을 더 파고들었습니다. 2개월 후, 어느 토요일 오후, 민주는 도서관에서 자료 조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저기요. 민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현숙이었습니다. 사장님? 손님? 아니, 작가님. 시간 좀 있으세요? 네, 왜요? 할 말이 있어요. 두 사람은 도서관 카페로 갔습니다. 현숙이 말했습니다. 사실은요. 제가 거짓말 좀 했어요. 거짓말이요? 어머님이 죄책감 때문에 온다고 했잖아요. 네. 그것도 맞는데 다른 이유도 있어요. 뭔데요? 어머님이 저를 돕고 싶어 하세요. 네. 제가 혼자 식당 하니까 힘들잖아요.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도와주려고. 네. 근데 더 충격적인 게 현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돈이 없으세요. 네. 건물 경매로 다 날아갔잖아요. 아들 빚도 갚으시느라. 그럼, 네. 전세 아파트에 사시는데 그것도 보증금 5천만 원짜리 작은 곳이에요. 그럼 생활비는? 기초연금이요. 한 달에 30만 원. 민주는 충격받았습니다. 30년간 성공한 사업가였던 분이 지금은 월 30만 원으로 사신다고? 그래서요. 현숙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어머님께 드려야 하는데 저도 여유가 없어요. 사장님, 식당도 빚이 있어요. 애들 학원비에 집 월세에. 그럼 할머니는 네. 그래서 저한테 오시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도와주시려고. 현숙은 얼굴을 가렸습니다. 제가 너무 못난 며느리죠? 시어머니한테 설거지를 시키다니. 아니에요. 사장님도 힘드신 거잖아요. 근데요, 작가님. 현숙이 민준을 봤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온 이유가 있어요. 뭔데요? 어머님이 편찮으세요? 네. 일주일 전부터 기침을 심하게 하세요. 병원 가시라고 했는데 안 가세요. 왜요? 돈이 없으시니까요. 병원비가 아까우시다고. 민주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래서요. 작가님이 혹시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저요? 네.
작가님이 이 이야기를 기사로 쓰시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알게 되고, 그럼 후원금 같은 게 들어올 수도 있다? 네, 죄송해요. 이런 부탁 드려서 민주는 고민했습니다. 처음에는 순수한 호기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진짜 도움이 필요한 상황. 알겠습니다. 제가 기사를 써볼게요. 진짜요? 네. 하지만 할머니 허락을 받아야 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주일 후, 민주는 할머니와 정식으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식당이 문 닫은 후, 오후 4시. 할머니,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뭘. 내 이야기가 뭐가 중요한데. 중요하죠. 할머니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거예요. 감동? 그냥 부끄러운 이야기지. 할머니는 자신의 이야기를 천천히 풀어놨습니다. 남편과 함께 일군 30년, 아들에게 물려준 식당과 건물, 그리고 모든 것을 잃은 과정. 내가 잘못했어요. 아들한테 너무 많은 걸 줘버렸어. 아니에요, 할머니. 그건 아드님 선택이었어요. 아니야. 내가 욕심을 버렸어야 했어. 건물을 팔지 말고 그냥 작게 하라고 했어야 했어. 지금 아드님은 어디 계세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모르지. 1년 넘게 연락이 없어. 연락하고 싶지 않으세요? 하고 싶지. 근데 뭐라고 말해야 할지. 할머니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내가 더 미안하지. 아들이. 왜요? 내가 제대로 못 키워서 그렇게 된 거잖아. 아니에요, 할머니. 그래서 내가 며느리라도 도와줘야지. 손주들은요? 할머니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애들 잘 크더라고. 태준이, 서진이. 만나고 싶지 않으세요? 만나고 싶지. 근데, 왜요? 창피해서. 할머니가 이렇게 설거지하는 거 보면 창피해 할까봐. 민주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할머니, 손주들은 절대 창피해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럴까? 네. 오히려 자랑스러워 할 거예요. 할머니가 이렇게 가족을 위해 힘쓰는 모습을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난 그냥 부끄러운 할머니야. 인터뷰를 마치고 민주는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기사가 나가기 하루 전 긴급 전화가 왔습니다. 현숙이었습니다. 작가님, 큰일 났어요. 왜요? 무슨 일이세요? 어머님이 쓰러지셨어요. 뭐라고요? 병원이에요. 빨리 와주세요. 민주는 달려갔습니다. 병원 응급실. 할머니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폐렴이 심각합니다. 그리고 영양실조 상태예요. 영양실조요? 네. 제대로 식사를 안 하신 것 같습니다. 몸이 많이 약해져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최소 2주. 비용은요? 보험 적용해도 200만 원쯤 나올 겁니다. 현숙은 당황했습니다.
200만 원. 손에 돈이 없었습니다. 제가 내겠습니다. 민준이 말했습니다. 네, 안 돼요. 어떻게 작가님이. 괜찮아요. 제가 낼게요. 민주는 병원비를 냈습니다. 할머니는 입원했습니다. 사흘 후 할머니가 깨어났습니다. 어디야? 어머님, 현숙이 달려왔습니다. 병원이에요. 쓰러지셔서. 아이고, 내가. 할머니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민준도 있었습니다. 작가님도. 할머니, 괜찮으세요? 미안해요. 폐를 끼쳐서.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태준과 서진이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두 손주가 달려왔습니다. 할머니는 놀랐습니다. 얘들아, 너희가 왜? 엄마가 할머니 아프시다고 했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얘들아, 할머니 미안해. 왜요? 할머니가 이렇게 못난 모습 보여서. 할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태준이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엄마한테 들었어요. 할머니가 매일 우리 식당 와서 도와주신 거요. 그걸 알았니? 네. 왜 말 안 하셨어요? 창피해서. 서진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창피한 게 아니에요. 우린 할머니가 자랑스러워요. 자랑스럽다고? 네. 80세인데도 우리 도와주시려고. 정말 감사해요. 할머니는 두 손주를 안았습니다. 얘들아, 고마워. 그리고 오열했습니다. 병실에 있던 모두가 함께 울었습니다. 일주일 후 민준의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제목 80세 할머니가 며느리 식당에서 설거지하는 이유. 기사는 인터넷에 퍼졌습니다. 조회수가 폭발했습니다. 댓글이 수천 개 달렸습니다. 눈물 나네요. 이런 할머니가 계시다니. 우리 부모님 생각나요. 후원하고 싶어요. 할머니 건강 회복하세요. 방송국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취재하고 싶습니다. 할머니를 만나볼 수 있을까요? 현숙은 당황했습니다. 이렇게 큰일이 될 줄 몰랐어요. 그리고 후원금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10,000원, 20,000원씩. 그러다 점점 커졌습니다. 1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일주일 만에 2천만 원이 모였습니다. 이게 대체? 현숙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할머니를 돕고 싶어 하시네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병원에서 회복 중인 할머니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어머님, 후원금이 2천만 원이나 모였대요. 2천만 원? 네. 사람들이 어머님 이야기를 듣고 감동해서요.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런데 더 큰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 병원에 한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40대 중반, 수염이 덥수룩하고 초췌한 모습, 민수였습니다. 할머니의 아들. 어머니, 문 앞에서 서 있는 민수. 할머니는 아들을 봤습니다.
민수야, 어머니, 저 왔어요. 민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민수는 울며 말했습니다. 기사를 봤어요. 어머니가 설거지를. 민수야, 쟤 때문에 제가 다 망쳐놔서. 아니야. 1년 동안 도망 다녔어요. 창피해서. 어머니 볼 면목이 없어서. 할머니는 아들을 일으켰습니다. 민수야, 일어나. 어머니, 괜찮아. 다 괜찮아. 어떻게 괜찮아요? 제가 아버지 유산을 다 날렸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할머니는 아들을 안았습니다. 내가 무사한 게 중요해. 살아있는 게 중요해. 어머니. 민수는 어머니 품에서 울었습니다. 40대 중년이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현숙도 와 있었습니다. 민수는 전철을 받습니다. 현수가,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현숙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신, 어디 있었어요? 떠돌아다녔어. 일용직하면서. 민수는 가방을 꺼냈습니다. 이거 1년 동안 모은 돈이야. 가방 안엔 돈이 있었습니다. 500만 원. 적지만 이걸 왜? 빚 갚으려고. 조금씩 갚으려고. 현숙은 놀랐습니다. 당신, 그동안? 응, 미안해. 연락 못해서. 민준도 감동받았습니다. 아들은 도망간 게 아니었습니다. 돈을 벌어서 빚을 갚으려고 떠돌았던 것입니다. 그날 저녁, 병실에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할머니, 민수, 현숙, 태준, 서진, 그리고 민준. 얘들아, 할머니가 손주들을 봤습니다. 할머니가 너희한테 미안한 게 많아. 할머니, 제대로 해준 게 없어서. 태준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아니에요. 할머니는 우리한테 많은 걸 해주셨어요. 뭘? 서진이 말했습니다. 사랑이요. 할머니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번에 알았어요. 할머니는 울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민수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제가 제대로 할게요. 그래, 민수야. 후원금으로 작은 식당 하나 차릴게요. 어머니 레시피로요. 정말? 네. 이번엔 욕심 안 부릴게요. 작게, 오래 할게요. 현숙이 말했습니다. 저도 도울게요. 현수가, 우리 다시 시작해봐요. 가족으로. 민수는 현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할머니는 모두를 바라봤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하자. 네. 모두가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울고 웃었습니다. 6개월 후 서울 은평구 새로운 식당이 오픈했습니다. 영잔의 작은 밥상, 12평짜리 작은 식당, 테이블 4개. 하지만 손님으로 가득합니다. 주방에서 민수와 현숙이 요리를 합니다. 할머니는 손님석에 앉아 있습니다. 이제 일하지 않습니다.
그저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할머니, 음식 정말 맛있어요. 그래, 우리 아들 며느리가 잘하지? 태중과 서진도 주말엔 와서 돕습니다. 할머니, 물 갖다 드릴게요. 그래, 고마워. 식당은 잘 됩니다. 욕심내지 않습니다. 하루 손님 20명.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가족이 함께 있으니까. 민준도 가끔 찾아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어머, 작가님, 오셨어요? 네, 할머니 보러 왔죠. 고마워요. 작가님 덕분에 우리 가족 다시 만났어요. 아니에요. 할머니 덕분이죠.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저녁, 식당 문을 닫고 온 가족이 함께 식사를 합니다. 맛있다. 엄마, 더 주세요. 그래, 많이 먹어. 할머니는 가족들을 바라봅니다. 모두 함께 웃고 있는 모습.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돈이 많은 것보다, 큰 건물 가진 것보다, 가족이 함께 있는 것. 그게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창밖을 봅니다. 달이 밝습니다. 여보, 보고 있어요? 우리 다시 행복해졌어요. 하늘의 남편에게 말합니다. 고마워요. 우리 가족 지켜줘서 눈물이 흐릅니다. 하지만 이번엔 행복한 눈물입니다. 화면 식당 간판이 밝게 빛나는 모습. 진짜 성공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성공은 가족이었습니다. 80세 할머니가 설거지하며 지킨 것. 그것은 가족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모두를 다시 하나로 모았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이 있다면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현재 박영자 할머니 가명는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고 계십니다. 작은 식당 영잔의 작은 밥상은 지금도 영업 중입니다. 사랑은 때로 가장 낮은 곳에 있습니다. 화려한 성공이 아니라 조용히 닦아내는 그릇 속에, 새벽에 켜지는 불빛 속에, 80세 할머니의 설거지 속에. 오늘 여러분의 부모님은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혹시 혼자 힘들게 사시진 않나요? 전화 한 통 어떠세요? 사랑해요. 보고 싶어요. 고마워요.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작하세요.